진짜 전셋값이 난리가 나게 생겼네요. 왜냐고요? 이건 말입니다. 전세 임대차 3법 중에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만료가 되는 시기가 올해입니다. 이게 2020년에 시작이 됐잖아요. 7월에. 기존 계약을 해서요. 2022년 7월에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을 해서 5% 이내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24년 이제 2+2가 만료가 되고요. 다시 2+2가 되는 시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전세 시장에서는요. 폭등하고 있어요. 진짜 난리가 나네요. 실제 서울 아파트를 가진 사람, 전세에 사는 사람 중에 2020년 7월에 5억 8천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2022년 7월에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을 해서 6억에 계약을 했거든요. 2천만 원. 전월세 상한제는 5% 이내로 인상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1억 3천만 원을 올려달래. 1억 3천만 원. 무려 21.7%입니다. 그렇게 다시 계약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웬만한 가정에서 말입니다. 전세금을 1억 3천만 원을 한꺼번에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살림살이가 빠듯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2 계약갱신 청구권제 만료가 되니까 올려주기는 올려줘야 되겠는데 못 올려주면 떠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세값 폭등해서 전세 대란으로 저는 펼쳐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올해도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문제는 임대차 3법에 대한 개정 전혀 더불어민주당은 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올해 전세값도 장난이 아니게 될 거예요. 아마도 전세 대란이란 말이 저는 분명히 현장에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제가 조금 앞서가기는 하잖아요.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나 하면요. 이미 말입니다. 이미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51주 연속 올라가고 있어요. 2023년 5월 29일에 0.01%가 올랐습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2023년 11월 16일에 0.21%로 가장 많이 오르고 나서요. 51주 연속 1년 내내 전세값이 오른다는 뜻이에요. 전세값이 안 그래도 1년 내내 오르고 있는데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적용이 되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2+2가 이제 만료잖아요. 2024년 지금 다시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저는 시장에 충격파가 엄청 터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문제는 전세값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51주 연속 올라갔잖아요. 이것은 집값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이 7주 연속 올라가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물론 올라가는 폭이 아주 작아요. 지난 3월 25일 0.01이 올라가고 나서 7주 연속 올라가기는 하지만 4월 29일에도 0.03%, 이번 주에도 0.03% 정도니까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꿈틀꿈틀 한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시장에서도 보면 말입니다.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거 사실이거든요. 작년 11월에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이 10억 3,395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 3월에 평균 거래 금액이요. 10억 9,492만 원이에요. 굉장히 많이 회복했죠. 아마 더 빨리 회복할 겁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분명히 꿈틀거리면서 올라가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 전세값이 51주 연속 올라가고 임대차 3법이 다시 계약을 시작을 하면서 아마 전세 대란에 이어서 집값도
전세값에 맞춰서 올라갈까? 사실은 그게 굉장히 걱정입니다. 집값이 올라가면 다 불안하거든요. 예, 집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집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식들이 있잖아요. 뭐 하나, 둘, 셋까지 있습니다. 그 자식들의 삶까지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값은 안정화가 되는 게 국민들이 더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충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나마 여러분 평균 거래 금액까지 올라가는데 다행인 것은요. 이게 여러분 예상했던 것보다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생각보다는 안 올라갑니다. 지난 4월 8일에 처음으로 수도권 아파트가 0.01로 플러스가 되더니요. 4월 29일은 다시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0.01%. 그리고 이번 주는 0.00% 보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나마 수도권이 덜 올라가는 게 이게 집값을 안정기조로 가져갈 수 있는 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여기에다가 전국 아파트 매매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플러스로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23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락하는 폭이 0.02% 마이너스 0.02%니까 다행이죠. 그래서 저는 그나마 말입니다. 서울 아파트급은 찔끔찔끔 올라가고요. 수도권 아파트나 혹은 전국 아파트는 올라가는 폭이나 내린 폭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안정세를 유지한다는 것.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시장은요. 단순하게 절대 봐서는 안 됩니다. 전세값이 올라가고 임대차 계약 이제 2+2가 만료되는 시점이 7월이니까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변할지 저는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말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집을 팔겠다고 처음에는요. 4월 4일에는요. 서울 아파트 매물이 10만 건이 넘었습니다. 10만 2085건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집값이 올라간다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니까 싹 걷어들였거든요. 그러다가 4월 11일에는 8만 2292건까지 떨어졌다가요. 근래에서는 조금 올라갑니다. 8만 4341건으로 약간씩은 올라갑니다. 이것을 생각을 하면 결국 말입니다. 집값이 계속해서 쭉쭉 올라간다기보다는요. 이제는 연끌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자 부담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집을 팔겠다고 내놓는다. 왜? 이제 상가격하고 비슷하든가 아니면 조금 올랐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요. 그래서 매물을 내놓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은요. 인허가 문제라든가 이게 많이 줄었잖아요. 또 주택 건설의 주택 착공의 문제라든가 이것도 많이 줄었습니다. 공급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인데 현재는 아니고요. 그것은 2, 3년 후입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전체적으로는요.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에 대한 가격이 폭등을 하고 집값을 밀어 올릴 수 있는 충분한 요소도 있지만 뭐 수도권이나 혹은 전국이나 또 매물이 늘어나는 걸 보면 뭐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폭등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뭐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을 그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7월이 이제 기점이거든요. 만료. 그러면 한 달 전에 계약을 한다 그러면 6월부터 일어날 수 있거든요. 지금 5월 10일이니까 지금부터 이미 말들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의주시하면서 저는 시장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 말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정환진 TV는요. 반드시 말입니다. 집값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아주 자세하고 면밀하게 전해드리고요. 분석도 해드리겠습니다.